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인터넷, 언택트 관련주들이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1%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코로나 치료제, 진단키트 주들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유니온제약이나 BC월드제약 같은 종목들의 급등세에 눈에 띄고 있고요. 또 이번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던 시젠도 오늘장 3에서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가 이달 말 코로나19 백신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화이자와 같은 방식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전망된다고 합니다. AB프로바이오나 파미셀 등의 관련주 오늘장 부각되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이번 주에 급등했던 여행, 항공, 소비주들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진에어의 경우에는 앞서 유상증자로 발행됐던 보통주 1,500만 주가 오는 16일 추가 상장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7%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교촌 F&B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가의 2배인 24,600원에서 시초가를 형성한 뒤 개장 직후에는 14%까지 급락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다시 한번 급 반등을 해주면서 현재 18% 이상의 강세 보이고 있고요. 28,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문현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코스피가 하락을 하고 코스닥이 오르고 또 반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장의 분위기라기보다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후보에서 당선인으로도 바뀌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자리 잡지 않을까, 경기 부양책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고 나면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바이든 대통령인지 아니면은 아직까지 불복 사태로 인해서 미국은 지도자가 지금 공백 상태인 건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는 단계에 와 있고요. 그리고 화이자에서 백신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긴 했었으나 그 예방률이라고 하는 90%라고 하는 게 정확한 건지 그리고 표본은 충분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화이자의 대표죠. 그리고 CEO가 이 90% 예방률이라는 이야기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15% 급등하고 그때 자신의 보유 지분을 또 매도하는 그런 형태가 나왔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대주주가 대표가 자기의 회사에 지분을 매도했다라고 한다면 악재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자신 있고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팔 이유가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예정된 일이라고 하면서 매도를 하는 형태들을 봤을 때 지금은 역시나 정확한 건 하나도 없고 조금 불확실성이 조금 더 많이 남아있는 시장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역시나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은 연준이다. FOMC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봤는데 FOMC에서는 정작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 야, 금리가 마이너스인데 이제 우리가 할 만큼 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된다. 이제 재정 정책이 나와야 되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다. 일단 생각을 좀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한 발 빼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결국 공은 또 정부로 넘어가게 되는데 정부는 지금 공석 상태. 이런 상태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지수가 올라와 놓고도 야, FOMC가 지금 페드가 할 게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정부를 믿어야 되는데 정부는 지금 야, 아직까지 공석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보면 결국은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혼란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단타를 하겠다, 단기적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매우 어려울 거예요. 내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빠지거나 에이 빠졌으니까 손절해야지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싶은데 갑자기 또 급등하고 올라가거나 굉장히 혼란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흐름을 잘 타는 형태를 좀 아실 수 있는 뭔가 기술이라든지 내가 좀 실력이라든지 이런 게 출중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장은 저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장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시장은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투자의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 그런데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점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그 소외됐던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주가가 싸게 내려와 있는데 실적이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종목, 그리고 실적을 선방을 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만약 내년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백신이 잘 나왔다라는 가정하에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면은 다시 성장 동력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를 보게 되면은 역시나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치주라고 하죠.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좀 좋다라고 보여지는 종목을 지금 싸게 담아 놓는다면은 배당 매력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투자를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기다릴 수가 없다. 기다림이 좀 부족하다라는 건데, 사실 이 기다림은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을 때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충분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모두가 아마 좀 단기 투자 열풍에 조금 휘말려 있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수익을 내야 된다 싶어서 내 종목이 너무 안 올라가요 해서 막 자꾸 교체를 너무 쉽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잦은 내 종목의 교체는요, 깡통 계좌의 지름길이라고 할 만한 정도로 이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에 자꾸 편승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지금 시장은 또 주도주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 앞으로 멀리 봤을 때 가치가 조금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좀 선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종목들을 상담을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찾아가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신 개발 임박 소식은 나왔지만 아직 불확실한 점도 많고, 또 그런 가운데 연준의 부양책이나 정부의 공석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장이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그 안에서도 대응을 잘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실적을 보라는 점, 그리고 가치주들을 좀 긴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단기 투자에 대해서는 좀 경고를 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